네, 안녕하세요. 뽐뿌클리닉 허선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오늘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고민해드리는 남자, 여러분의 피부를 걱정해드리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뽐뿌클리닉 허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성형외과 추천 시술과 비추천 시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비추천 수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추천 시술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거고요. 세 가지 항목에서 각각 한 가지씩을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득보다는 실이 이렇게 더 많은 수술입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인데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물질 제거 수술을 통해서 긁어낼 수 있는 그 이물질보다는 사실은 그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이물질 제거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물질을 우리 얼굴에 주입하는 게 대부분 옛날에 한 10년, 20년, 30년 전쯤에 이제 그 미용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막 그 가방 아줌마들, 이제 주사 아줌마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의료인이 아니신 분이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파라핀이라든지 뭐 콩기름 뭐 옛날에 가장 이제 그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 콩기름을 막 얼굴에 주입했던 그 선풍기 아줌마라는 게 어떤 매스컴상에 어떤 그런 어떤 별칭으로 이렇게 그 불리던 그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수술 받는 것도 같이 봤는데 사실은 막 굉장히 얼굴이 커지셨고 막 이물 반응이 심해가지고 막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긁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정상 조직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커져 있는 부분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빼낸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선풍기 아줌마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물질 제거 시술이라는 게,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물질이 엉겨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막 조직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거를 끊어내는 건데 그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끊어내다 보면 자칫하면 정상 피부 조직이나 정상 혈관, 정상 신경 이런 걸 손상시키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신경이 손상되면 얼굴의 움직임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이 망가진다면은 그 부분의 혈액순환이 더 안 좋아지면서 어떤 다른 부위에 더 그 붓기가 생긴다든지 또는 괴사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뚫리면은 또 그 피부를 복구시키는데 또 다른 수술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물질 제거 시술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일상생활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가능하지만 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다른 대체할 만한 좋은 시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비추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눈 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아주 솜씨 좋은 원장님들께서 하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지방 재배치 수술은 멍이나 붓기도 꽤 오래 가고 뒤를 절개하고 여기에 유착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회복 기간도 길고 이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수술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약간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필러라든지 울사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그렇게 무섭게 수술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조금 저의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상처에 대한 겁니다. 상처가 남고 유착이 생겨서 사실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 또 이제 그 흡입을 통해서 많이 빼낼 수 없는 이제 팔뚝 지방 흡입 같은 경우입니다. 팔뚝 지방 흡입은 둘레가 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허벅지나 이런 부분처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팔뚝 지방 흡입 후에 이게 워낙 얇고 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줄이 간다든지 유착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팔을 당길 때 나중에 막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착이 꽤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팔뚝이라는 살 자체가 둘레가 작고 그 다음에 피부에 지방층,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데 이제 꽤 흉이 좀 크게 남아서 나중에 민소매나 이런 거 입으셨을 때 조금 그 티가 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허벅지 지방흡입이 의외로, 허벅지가 우리가 굉장히 하루 종일 걷거나 뛰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다리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움직임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지방 흡입에 그 유착이 생기게 된다면, 지방 흡입 후에 이제 유착이 생기게 된다면 굉장히 활동에도 불편하고 또 얼룩얼룩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착색,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허벅지 지방 흡입을 썩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해드렸던 수술이긴 한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허벅지 지방 흡입보다는 스펙 주사, 이제 허벅지 스펙 주사라든지 슈링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펙 주사나 슈링크는 이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시면서도 지방을 녹이고 또 피부의 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탄력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슈링크는 이제 초음파 리프팅 장비 중에서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바디용으로 이제 몸매에 늘어난 부분 리프팅용으로 허가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비추천, 성형외과 비추천 시술에 대해서 3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성형외과에서 추천드릴 만한 수술 3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뽐뿌클리닉 허선영,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